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.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, 댓글에 달아주신 내용 중에 지식산업센터가 90%나 대출이 되면 그거를 누가 임대 받을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.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, 좀 많은 댓글 중에 이미 이렇게 분양을 받고 나서 이 현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오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, 거기 시행사도 다 이렇게 다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고, 그걸 제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를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, 정이 궁금하시면, 제 생각이 듣고 싶으시면 제 카카오톡으로 친구 신청해 주셔서 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공론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오늘 답글에 지식산업센터가 90%가 대출이 가능하면 그거를 누가 분양을 받느냐,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일반인 같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당연히 대출 만약에 100원이라고, 만약에 100원짜리 분양가라고 하면 90%를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, 은행에서는 90% 부분에 대해서 120%를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을 텐데, 그러면 거의 분양가하고 뭐 맞먹는 수준의 뭐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느냐. 이제 일반 주택 같으면은 당연히 뭐 깡통 전세라든지, 뭐 요즘에 워낙 갭 투자가 유행해서, 쉽게 얘기하면 전세입자한테 뭐 집값이 빠지게 되면 뭐 떠넘기기식이든지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는데, 지식산업센터는 모든 수요자가 이제 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달 월세가 발생하는데, 이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맨 처음에 출발에서부터, 아파트 공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대출이 기본적으로 70%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 비율이 다른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낮습니다. 이게 관례화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, 월세 부분의 10달분 곱하기 10, 그게 보증금입니다. 그게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10달치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걸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, 이미 이제 담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관례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서는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따지진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90%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들여다볼 것 같기는 한데요, 80%까지는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실제로 80% 부분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본인들이 10달 동안 사용하고,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개런티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요. 실제로 또 이제 어떤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, 이 지식산업센터는 10달 분이라 그랬잖아요. 이 10달 분이기 때문에, 만약에 기업체에서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만약에 월세를 못 냈습니다.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 만약에 연체가 되면 바로 이렇게 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내용 증명을 보내고, 1차 보내고, 또 2차로 보내고, 용도 소송까지 하는 거를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. 그래야만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그와 똑같이 이제 그 기간 동안,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뭐 너무 많은 이제 그 부분을 10달 동안을 버티면서 더 살아도 된다는 거, 월세를 안 내고 살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. 그게 그저 충분히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,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.
일반 주거하고는 많이 개념이 다릅니다. 개념이 다르고 그 회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, 물론 이제 회사도 어려우면 이렇게 월세를 밀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, 이제 어지간해서는 가장 이제 그 월세 부분을 제일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세를 받는 사람, 월세로 사는 회사들 자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렇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, 비용으로 떨기 위해서 월세로 가는 부분들, 그런 회사들도 많거든요. 그런 회사를 이제 임차인으로 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죠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%까지는 사실은 대출은 대출이 쉽지는 않지만 그 90%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10% 부분의 그 쉽게 얘기하면 부장자가 가지고 있는 돈, 그 10% 부분만으로도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 보증금 그 월세 곱하기 10, 요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. 충분히 그 정도는 개런티 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이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월세로 산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정도가 보편화된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월세 시장이고, 보편적으로 기업체들도 다가서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, 약간 이렇게 일반 주거 쪽 주택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요 정도 이렇게 그 체리킴 님께서 그 문의를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요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. 만족할 만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제가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 선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평상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좀 한번 앞으로는 꾸준히 나눠 드릴 테니까요. 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싶습니다. 또 내일은 벌써 추석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.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니까요. 잘 보내시고 평안한 또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